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코세스 회사에서 코세스 베뉴죠. 판매하고 있는 KTC SC500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단말기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했습니다.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연결했죠. 여기에.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랜선을 연결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핫스팟 비밀번호 있죠? 스마트폰 핫스팟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밖에서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잡는지 제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6번에 보면 통신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6번에. 자, 그리고 여기 전용선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여기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로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랜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 공유기나 또는 모뎀과 연결해서 랜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고 이 와이파이를 잡아서, 그죠?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핫스팟에 스마트폰 핫스팟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파이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그 검색되는 와이파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죠. 요겁니다. KT.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지금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DKX 대문자로 나오네요. 소문자로 바꿔야 되는데요. 소문자로 나오죠? 어휴, 잠깐만요. DKX입니다. K X. 자, 이게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거든요. DKX 숫자 8입니다. 8 JDF. 아이고. JDF. JDF. 그 다음에 숫자 757이고요.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게 비밀번호예요. 자,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에 비밀번호를 등록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IP, 자동 IP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IP 주소가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떴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보시면, 그죠?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랜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밖에 나갔을 때는 스마트폰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선 카드 단말기를 선택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밖에 나가서 결제할 일이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쵸? 벼룩 시장인가요? 뭐 플리마켓? 그쵸?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더라고요. 자,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나가지 않는데 무선 카드 단말기를 통신비 내고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 이런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선택을 하시면 밖에서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 있는 단말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이쪽에는 이제 측면인데요.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에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회색인가요? 이렇게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자, 이거 뚜껑이 열리죠. 자, 이런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용지가 대용량 용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지를 한번 교체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지를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밖으로 뺀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닫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백지고요. 이쪽은 이제 글씨가 쓰여 있죠. 그러니까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코세스라는 벤사에 상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후 1시 30분입니다. 저녁 1시 30분이고요.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에어컨, 저희 업체죠.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AS 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직전거래가 표시가 되죠. 직전거래. 이게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이 이제 매장에 오셨을 때 고객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분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마지막 결제 금액이 뜨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짙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숫자와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이 숫자가 좀 굉장히 다른 단말기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를 누를 때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좀 이따가 계산할 때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이 한 5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원하는 단말기가 바로 이런 숫자를 눌렀을 때 숫자가 화면에 크게 입력되는 그런 단말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단말기에 그런 분들에게 좋은 단말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결제는 여기 이제 카드를 집어넣는 것이죠. 여기에 이 칩을요 위로 가게 하는 겁니다. 위로 간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입력 버튼 있죠. 자, 그러면 결제가 될 겁니다.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뭐 출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자, 아이스카드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빼볼게요. 자, 그리고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칩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안으로 깊숙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54,200원.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할부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고객이 일시불을 원하면요.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일시불이라는 것은 할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부가 0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부가 0개월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고요.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숫자를 지울 때는 여기 지운 버튼이 있죠. 지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숫자가 지워져요. 아시겠죠? 할부를 안 하는 게 그게 일시불 거래죠. 즉 할부를 0개월로 하겠다. 할부를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바로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서명은 여기다 하면 되겠죠. 잘 보이시죠? 서명. 자, 거래가 종료되면 다시 거래하세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집어넣은 다음에 금액을 눌러볼게요. 51,258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할부 개월수가 나오죠.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서명. 자, 거래됐죠? 고객 전표를 출력하실까요? 안 할게요. 2번. 자, 그래도 한 장 나오게 되어 있죠. 가맹점용은 한 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맹점에서는 이 영수증을 한 달 동안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이렇게 보시면 영수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좋은 에어컨 전기라는 저희 업체입니다.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있나요? 저희 업체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사업자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현대이마트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현대카드고요. 그리고 거래 일시 3월 27일 날 결제를 했습니다. 저녁 23시 34분입니다. 카드 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제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이 승인번호를 통해서 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번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라고 있죠.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이 신용 취소고 2번이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직전 취소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거래한 영수증이 있죠. 맨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 그걸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거래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그쵸?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번 현금 영수증은요,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용카드, 지금 2장의 신용카드를 결제했어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키포인트로 기억하십시오. 3번 눌러보겠습니다. 3번에 마지막에 거래한 게 바로 51,258원짜리죠. 그리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현대 이마트 카드고요.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진행.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실까요? 안 할게요. 2번. 자, 그래서 마이너스 51,258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전 취소는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거래한 거 있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는 직전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1번 신용 취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원거래 일자. 오늘 맞죠? 자, 만약에 그 카드 결제일이 어제였으면 어제 날짜 26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그거예요. 언제 그 카드를 거래를 했느냐. 이해 가시죠? 자, 승인번호.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수증에서 승인번호입니다. 여기 있죠. 승인 넘버 00818561. 이거의 승인번호입니다. 00818561. 자, 승인번호는 8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입력. 총 금액은 5,288원입니다. 입력. 취소가 되겠죠. 카드를 삽입하세요. 다시 카드를 넣어야 됩니다.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취소가 돼요.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출력해 볼게요. 1번. 2장 나오겠죠? 이렇게 2장의 영수증이 나왔고 취소가 됐습니다. 5,288원. 자, 어떻습니까? 카드 취소해봤죠? 이제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여기에 쓰였습니다. 삼성페이라고요.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삼성페이를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뜨나요? 금액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금액을 눌러볼게요. 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결제가 되겠죠.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예. 1번 할게요. 2장 나오겠죠? 이렇게 영수증이 나왔고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한 거죠. 마지막에 거래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래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3번이죠. 직전이죠.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죠. 그러니까 3번 직전 취소해서 하면 된다. 자, 보시면 1245원 카드 번호 나와 있고 삼성카드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승인번호입니다. 자, 맞으면 1번 진행.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안 할게요. 2번. 자,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1245원. 자, 이렇게 결제까지 해봤고요. 또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삼성페이도 결제도 해봤고요. 취소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애플페이. 그렇죠. 요즘에 가장 핫한 결제 프로그램이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애플페이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폰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이폰을 안 가져왔나요? 어이구, 이거 아이폰 가져왔는데? 어디 있나요? 아이폰이 어디 있나요?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네, 아이폰을 가져왔습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폰이죠. 아이폰이고 애플페이 결제를 시도할 때요. 여기에다 대면 돼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데 반응이 없을 겁니다. 반응이 없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신용 버튼 있죠.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신용 버튼을 일단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입력. 자,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제됐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아니요.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죠? 그러면 3번 직전 취소 눌러주시고요. 자, 현대카드죠? 그리고 카드 번호 금액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자, 전표를 출력할까요? 아니요. 결제가 12,450원이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아이폰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멀티패드입니다. 이 멀티패드가 있으면 정말 편리한 게요. 멀티패드는 이렇게 고객을 향해 있을 거예요. 그죠? 카운터에서 고객을 향해 있을 겁니다. 고객이 직접요, 여기에다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고객이 직접 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할 때 고객이 직접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애플페이 결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갖다 대었죠. 그러면 애플페이가 됐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카드를 꽂거나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을 측면에 갖다 대거나 아이폰을 갖다 대어서 애플페이 결제하거나 아이폰을 갖다 대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하거나 이 세 가지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그래요. 이걸 멀티패드라고 합니다.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활성화시키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신용 버튼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페이를 갖다 대는 겁니다. 아이폰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넣어볼게요. 결제됐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카드를요, 지금까지는 고객이 직접 고객의 카드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죠. 여기다 집어넣고 결제한 다음에 다시 카드와 영수증을 이렇게 건네주는 일을 했죠. 불편하잖아요. 이제는 고객이 직접 꽂게 해라. 그러면 고객의 카드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만질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 그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3번 직전입니다. 자, 1,420원. 1번 진행. 안 할게요. 2번. 이해 가시죠? 자, 애플페이 결제를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 여기다 대볼게요. 이제는 자, 여기다 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그죠? 신용을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되는 겁니다. 자, 대볼게요.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준비됐죠? 대볼게요. 이렇게. 됐죠?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아니요.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안 할게요. 2번. 자, 굉장히 속도가 빠른 단말기입니다. 이게 코세스 제품의 KTC SC500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승인 속도가 빠릅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직전이죠. 3번. 자, 2356원 맞나요? 1번. 맞죠? 아니요. 취소를 했습니다. 아이폰도 결제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아이폰도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죠.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면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뜰 겁니다. 그때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멀티패드가 사실은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를 해주지 않아요.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비싸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 업체에서는 원하시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캐너,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가 있으면 바코드와 QR코드를 얘가 읽을 수가 있어요.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신한카드가 있죠. 이게 웹카드입니다. 요즘에 젊은 층들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웹을 다운받고 그 웹에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웹카드입니다. 웹카드는 카드사마다 이미 다 출시를 했습니다. 국민페이 있죠. 그죠? 롯데페이 있고요. 현대페이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모든 카드사에서 이미 웹을 출시했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카드 볼게요. 이런 게 웹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제 방식이요. 이렇게, 자,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QR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바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어떤 매장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바코드나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캐너입니다. 이 바코드와 이 QR코드를 읽는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얘예요. 얘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자,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신용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4번 간편 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4번을 눌러주면 돼요. 아시겠죠? 간편 결제 자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때 이 QR코드를 갖다 대는 거예요. 대볼게요. 이렇게 대볼게요. 지금부터. 자, 결제됐죠? 입력. 자, 1470원. 좋은 에어컨 인테리어에서 1470원을 결제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웹카드입니다. 스캐너가 있으니까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 QR코드를 제가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지금 방금 결제한 웹카드, 그러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눌러주시고. 자, 취소 누르면, 자, 아까 직전 취소하고 신용 취소는 신용카드 취소할 때 사용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웹카드죠. 5번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로페이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페이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도 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는 지금 웹카드 결제하는 것처럼 바코드 또는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웹카드 결제했으니까 5번이죠. 취소, 5번 웹카드 취소를 해야 되겠죠? 자, 원거래 일자 아시겠죠? 언제 거래를 했느냐? 오늘 했죠?
자, 승인번호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죠. 자, 승인번호 여기 있습니다. 100-10888-928입니다. 눌러주시고 입력. 금액은 1,470원입니다. 입력. 다시 멀티패드를 대야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불이 들어왔죠. 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대면 돼요. 바코드를. 자, 보시면 유효기간. 자, 들어갔죠? 취소됐죠? 1,470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죠? 웹카드 취소라고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와 취소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 카드 단말기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자,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이때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되겠죠. 그게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자, 사업자 지출증빙 한번 눌러볼게요. 2번. 이때는 금액을 눌러주시고 이때는 사업자 번호를 누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SC500입니다. KTS SC500. 굉장히 스윙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버튼이 또 크고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되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눈이 약간 어두우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멀티패드를 함께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도 다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멀티패드가 있으면 가장 편리한 게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꽂을 수가 있고요. 삼성페이 결제할 때도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쪽 오른쪽 측면에다 갖다 대어서 멀티패드 여기에다가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 있는 멀티패드 SC500입니다. KTS SC500 모델입니다. 이 모델과 함께 설치하시면 매장 운영이 정말 편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말기로 꼭 설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3년 보증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동일한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